여러분, 오늘 아침에 리플 가격을 확인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락해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지난 새벽에 리플에 충격을 안겨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리플과 SEC의 합의안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다들 리플과 SEC 관련해서 소송이니 기각이니 말들은 많은데 문제는 도대체 그게 뭔지,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SEC와 리플의 싸움의 핵심 포인트인 민사 절차 규칙 60, 이게 왜 나왔고 왜 리플의 입장에서 이게 뼈아픈 판결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식과 부동산 해보신 분들은 법적 절차의 무서움 아주 잘 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새벽 리플의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제 오후 시간부터 시장에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렸었는데요. 자, 저는 과연 어떻게 해당하는 경고를 드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그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알아볼 기각 뉴스와 앞으로의 대응까지 매우 중요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하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리플의 가격적인 흐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종목 리플은 아래로 가격이 흐르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전의 급격한 상승과는 다르게 무언가 시장에서 갑작스레 힘이 빠지면서 아래로 힘없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 자리에서 가격이 머무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현재 흐름 조심해야 된다라면서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격대가 머무르고 있는 만큼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 올려준다면 지금의 상승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번 하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으면 위아래로 마구 흔들리다가 갑작스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명확한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자리가 왜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이게 무너진 뒤로 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새벽 시간에 무슨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하락했는지 두 번째로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사도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어제 이 자리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그 이유는요,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올라오기만 하면 위에서는 이 상승을 막고 있는 저항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시장의 저항을 받고 있는 채로 가격이 갑자기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가격이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는요, 바로 가격이 내려오기만 하면 이전부터 시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좋은 자리였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꺾었죠. 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께 경고의 매도 신호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교훈은요, 시장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가격적인 흐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다시 한번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쭉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여러분들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는 이전부터 꾸준하게 몇 차례나 많이 사용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수하기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는 한 차례 수익을 내고 두 차례 수익을 또 봤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매수 신호와 함께 이렇게 진입을 해서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중요한 자리가 무너짐으로써 저는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매도 신호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지금처럼 기나긴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지금 제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이렇게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무슨 이유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알게 됐고요.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락을 경고해드릴 때는 아직까지 리플과 SEC 간의 기각 소식이 나오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뉴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요, 시장에서 이러한 소식을 먼저 눈치채거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먼저 위에서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빠진 다음에 이렇게 뉴스가 발표되면서 지난 새벽 3시에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촬영했던 시간은 언젠가요? 새벽 3시가 아니라 그 전날인 오후 3시였죠. 즉 오늘이 아니라 저는 어제부터 가격적인 흐름이 이상하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매도 신호를 통해서 경고 알람만 받아봤더라도 이미 상단에서 물량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수를 할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알람 받아보지 못한 분이 있었으면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시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을 거고요. 오늘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뉴스가 터지면서 이번 하락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가격적인 흐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지 못해서 이러한 매도 신호 놓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현재 여러분들께 무료로 매도 신호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누구보다 빨리 매도 신호 알람을 받아보면서 시장의 하락 피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 알람을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종목 알람을 신청하는 버튼을 눌러서 보내기로 신청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가격적인 흐름에서 위험하다는 매도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의 경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 알람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를 하면서 무료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물리는 거 없이 시장의 위험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장이 오후 시간에 하락하면서 새벽에 큰 차례의 하락이 나왔던 이유 알아봐야겠죠. 자, 어제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기각으로 인해서 가격이 7% 정도 급락했고요. 미국의 지방법원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와 리플이 제출했던 합의안에 대해서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민사절차 규칙 60이 있었는데요. 자, 핵심부터 갑니다. 민사절차 규칙 60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고 싶으면 아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와라 이건데요. 자, 지금처럼 단순한 재협상이나 태도의 변화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중대한 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공정성에 대한 훼손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판결을 번복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도대체 이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앨론의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에 리플 어떻게 다른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자, 2001년 당시에 투자자들이 거짓 재무제표에 속아서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걸었었죠. 앨런 측은 소송 판결이 나온 뒤 새로운 내부 문서가 있다면서 민사절차 규칙 60B를 근거로 재심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문서 공개로 인해서 명백한 새로운 증거로 인정이 되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자, 이렇게 민사절차 규칙 60은요,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요. 앨론의 사례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있었기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반면에 리플 사건을 보면요, 리플과 SEC가 이번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벌금 좀 깎아주세요 하는 감경 요청이었고요. 토큰 판매 금지 좀 풀어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증거도 아니고 법적인 오류도 아니고 그냥 딜을 다시 해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그건 60B의 예외적 사유가 아니다 라면서 단칼에 거절한 겁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해 볼까요? 자, 마치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사람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했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재판장은 그거야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깎을 근거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바꿔 말하면 리플과 SEC가 이번에 시도한 건 법적인 절차 변경이 아니라 정서적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리플이 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 판결을 바꿀 땐 엄격한 룰을 지켜라 라는 원칙을 확인해 준 거죠. 그렇다면 리플과 SEC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다시 합의안을 내야 됩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만큼 불확실성이 길어지겠죠. 그렇다면 왜 리플과 SEC가 갑자기 이전 5년간의 소송을 뒤집어 엎으면서 합의에 이르렀을까요? 자, 양측이 합의를 시도했던 이유는요, SEC는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미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자, SEC의 입장에서는 체면도 구기고 규제의 권한도 줄어든 상황이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완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SEC는 규제의 권한과 시장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리플 사건을 상징적인 사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리플의 입장은요, 이번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도 해야 되고 투자자 신뢰도 회복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은 절차를 무시한 합의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당장 승리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룰대로 다시 싸우자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모두가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종결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리플이 더욱더 확장을 가하면서 쭉쭉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기각 소식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SEC와 리플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가능성은 충분하죠. 이미 한 차례 합의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되려 SEC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자, 현재로서는 소송이 완결되고 향후에 리플의 확장이 기대되면서 ETF를 비롯한 다양한 전망들이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리플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반격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만 계속해서 리플을 압박하고 있죠. 자, 미국 외 국가들에서 리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이번 판결은 리플의 패배도 아니고 SEC의 승리도 아닙니다. 그냥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메시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확정된 사실, 이 팩트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실질적인 가치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되죠.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투자는요, 더욱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은 지난번 큰 폭의 상승을 한 뒤에 꾸준하게 가격이 상단에서 머무르면서 지난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알트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인 이더리움 역시도 지난번 큰 폭의 상승을 한 뒤로 꾸준하게 상단에서 머무르면서 가격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트코인 종목 중에서 두 번째로 큰 XRP 리플은요, 현재 시총 3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큰 폭의 상승을 지켜주지 못하고 되려 하락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 이유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개별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증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현재 리플이 이렇게 다시 하락하면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마다 다시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흐름 어디서부터 모아가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자, 처음 여러분들께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하락은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되는 자리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하락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시장이 매수세로 돌아선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은요, 아랫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방향성을 당분간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게 돼서 아랫 구간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2.3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자리는요, 이전부터 가격이 내려왔을 때 꾸준하게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들어올려지는 자리이고요. 동시에 강하게 돌파했던 자리를 지켜주는 지지의 영역이 꾸준하게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아직까지 뚜렷한 매수세가 나온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방으로 더 저점을 낮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횡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번 주말 동안에 혹시라도 갑작스레 하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전처럼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매수 알람을 보내드리면서 매수 신호를 드릴 거고요. 반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아직은 아닙니다 라면서 여러분들께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뒤로 쭉 밀어서 보시면요, 우리 지난번에도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자, 이렇게 5월 들어서 계속 시장이 아래로 흐르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쉽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은 시장이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급등하기 좋은 상태가 마련됐을 때, 즉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이 되면서 들어가자마자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이 매수 신호 알람과 함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큰 폭으로 수익을 봤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쭉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왔던 것처럼요, 지금도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잡아서 쭉 상승하는 거 먹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매수 신호 알람 신청해 놓으셨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알람을 드릴 때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해야겠죠. 자, 혹시라도 이 매수 신호 알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010-8199-7263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매수 알람을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순히 신호를 받아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다시 꺾여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매도 신호도 알람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알람들 모두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 주말 동안 시장에 대한 변동성 걱정 없이 잘 준비할 수 있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하거나 횡보하는 와중에 다시 올라가기 좋은 자리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께 이 신호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든든하게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새벽 시간 3시에 나왔던 리플의 하락 어떤 이유로 나왔었는지 살펴봤고요. 자, 이 하락을 알고 봤더니 리플과 SEC 간의 소송 그리고 그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그 합의서가 기각이 되었다라는 내용 봤습니다. 자, 그리고 기각된 배경에는 민사절차 규칙 60B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다 같이 알아봤었고요.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전망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들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본질적인 거는요, 이런 뉴스들과 소식도 있지만 언제까지나 현재 가격의 흐름,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 빠르게 눈치를 채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력들의 움직임을요,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상하게 가격이 흘러내리면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의 움직임 이상하다라고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다시 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이상하게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조금만 더 가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모두 다 무료로 알람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매매하는 과정에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보시고 나오면 굉장히 든든할 거다라는 말까지 모두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장에서 다시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서 수익 볼 분들은요,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신청 링크 남겨놓았으니까요, 이렇게 종목 알람 신청 버튼 누르고 보내기 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세요. 저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차트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인사이트와 전략들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